자, 이번에는 온수난방 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수난방 설비를 구분한다는 방법은 증기난방과 유사하다. 자, 온수난방은 온수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온수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그 온수를 보내면 온수의 열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발산하고 나서 역시 식어봤자 그대로 물이죠. 이처럼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가 뜨거운 채로 온도가 차갑게 이렇게 온도만 변하는 열이 뭐예요? 현열이죠. 그래서 온수가 지닌 현열을 이용해서 방열기나 또는 팬코일 유닛 장치에 보냄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를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방열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된 방열기에 온수를 보내서 그 다음에 열 발산하고 그 다음에 식은 물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방열기 방식이고요. 팬 코일 유닛은 팬이 작은 선풍기가 달린 거죠. 한마디로 날개가 달린 거죠. 그리고 코일은 가느다란 관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치에서 이렇게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작은 관을 통과를 시키면은 밑에서 작은 팬이 바람을 불어 올리죠. 겉으로 볼 때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케이싱으로 둘러싸는 거죠.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입구 쪽에도 밸브되어 있고요. 이걸 틀고 또 하나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밑에 팬을 가동하는 거죠. 팬의 모터를 가동하면은 하부에서 공기가 빨려 올라와서 작은 코일 관을 스치고 공기가 이렇게 흐르죠. 이처럼 강제로 대류를 해서 또 열을 전달하는 방식. 아무튼지 온수 보일러를 가동을 함으로써 온수를 발생시켜서 그걸 방열기, 라디에이터나 또는 팬코일 유닛으로 보내서 실내 공기를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대류 난방이죠. 대류 난방. 공기가 직접 움직이면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온수 보일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수 온돌과는 다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보일러 자체는 온수 보일러인데 방의 방바닥 면에 이렇게 관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온수를 흘려보내서 방바닥 전체를 가열면으로 해서 복사열을 전달을 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온수 온돌 그러면 보일러 자체는 온수 보일러이지만 난방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건 복사 난방에 속합니다. 자, 이처럼 온수 난방은 어떤 형식으로 구분하느냐. 증기 난방에서는 첫째 등장했던 게 증기 압력에 따라서 고압식, 저압식, 진공압식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런데 온수 난방은 온수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온수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고온수식, 85도에서 90도 정도로 사용하면 보통 온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혼동될 우려가 있어요. 아, 집에 사용하는 온수 온돌에서 온수 온도가 85 내지 90도 정도 되는가 보다 하고 집에 가정용 보일러를 보면은 이만큼 뜨겁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60, 65도 이 정도 내외로 사용하라는데 그것은 복사 난방, 즉 방바닥 속에 이렇게 방열관을 매입을 해서 방바닥 전체를 가열면으로 사용하는 복사 난방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통 온수식의 이 온도는 어떤 걸 사용해요? 기구를. 방열기,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대류 난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온수 보일러는 증기 보일러와 좀 다른 장치가 있죠. 증기 보일러에만 들어가는 것, 나머지는 거의 공통사항인데 증기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것은 트랩이라고 하는 장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증기 난방을 하면 방열기 출구 쪽에 끝에 쪽에 트랩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응축수를 분리하죠. 그러나 온수 보일러에만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 이 팽창 탱크입니다. 팽창 탱크. 이 팽창 탱크는 가정에서는 그냥 물탱크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보일러 위쪽이나 또는 보일러 옆에 이렇게 설치해서 뭐 개방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일러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일러 본체에도 물을 공급하고 또 보일러 내부에 팽창하는 압력을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끔 해서 수위가 약간 올라오죠. 그러면 속에서 내부에서 팽창하게 되면
내부에 팽창하는 압력을 흡수를 해주는 거죠. 보일러 자체 본체가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해서 압력도 흡수해주고 또 물이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주는 통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게 팽창 탱크인데, 팽창 탱크 구조가 바깥의 공기와 통하도록 되어 있는 개방식과 아예 밀폐가 되어서 압축 공기를 불어넣는 컴프레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압력으로 막 밀어 넣는 방식, 그것은 밀폐식 팽창 탱크입니다. 3장의 보일러 부속 장치 편에서 온수 보일러에 압력 흡수하는 압력 관련 장치의 팽창 탱크를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온수식, 보통온수식 가운데서 고온수로 난방을 할 때 특징입니다. 온도가 뜨겁고 하기 때문에 온수의 순한 양을 작게 보내도 충분히 많은 열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순한 수량이 작아진다, 온수의 양을 적게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온수를 순환시켜주기 위한 순환 펌프가 작아도 된다는 소리죠. 자, 두 번째, 보유 열량이 크므로 보일러의 용량을 축소시킬 수가 있다 그랬는데, 보일러 용량 자체가 적어도 온수 자체가 뜨겁게만 나온다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작은 온수 순환량, 즉 물량이 작아도 물의 온도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관경을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를 구경을 작게 해도 됩니다. 따라서 설비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파이프 구경이, 파이프의 지름이 커지고 두께가 커지면은 가격이 엄청 상승하겠죠. 설치를 할 때 훨씬 설치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온도가 막 뜨겁고 하기 때문에 관 내부의 압력이 그만큼 팽창한 압력 때문에 관 내부의 압력은 높은 편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구분하는 방식 온수 난방을 순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뜨거운 물은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죠. 그래서 방을 돌고 나서 식은 물 또는 방열기를 통과한 물은 식으면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온수의 온도 차에 따라서 저절로 뜨거운 것은 부피만 늘어나고 가벼운 비중이 줄어들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식은 물은 다시 줄어들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무겁게 됩니다. 같은 부피라 해도 더 알차게 눌리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커져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처럼 온도 차에 따른 비중 차이가 생기는 걸 이용해서 송수 뜨거운 물은 위로 가려고 하고 식은 물은 환수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이처럼 저절로 온도 차에 따라서 순환이 되도록 하는 방식, 그것을 자연순환식이라고 하고, 이것은 순환력이 작기 때문에 순환하는 힘이 속도가 작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또는 소규모 난방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환 펌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물을 강제로 순환을 시켜서 돌려주는 거죠. 주로 순환 펌프는 어디에 설치하냐? 돌아오는 쪽, 물이 식어서 되돌아오는 쪽, 환수 주관부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순환 펌프를 이용한 순환 방식을 강제 순환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온수 순환을 시킬 때 사용되는 순환 펌프는 주로 충류식 또는 센트리퓨걸, 볼루트 펌프라고 하는데, 원심 펌프 가운데서 펌프실 내부에 안내 날개가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펌프를 볼루트 펌프, 같은 말로 센트리퓨걸 펌프라고 합니다. 또는 하이드롤레이터, 라인 펌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순환 펌프 설치할 때는 환수관 쪽에 설치하고 보일러 본체 가까운 쪽으로 붙여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펌프 설치할 때 수평으로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요. 펌프 몸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터가 도는 부위에 축이 연결되어 있어서 속에 임펠러, 날개가 있으면은 이처럼 양쪽에는 플랜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플랜지 구조를 파이프에 연결을 해서 볼트너트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요. 이처럼 모터 부위가 수평으로 되게 설치하는 거죠. 모터 부위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설치하면 안 돼요. 모터 부위가 옆으로 수평으로 되게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배관하는 방식, 즉 온수 방열기에 온수를 공급하는 그 방식이 송수가 가면은 어차피 뜨거운 물이고 되돌아온 물은 식은 물은 환수인데,
방열기가 여러 개가 있다. 이 여러 개가 있다 할 때 이 공급하고 식은물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나오고 다시 공급하고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리고 나서 보일러로 되돌아오면 보내는 물과 열을 발산하고 나서 식은물이 같이 흐르게 되죠. 이건 증기난방에서도 이렇게 배관이 되는 것은 단관식이라고 하는데 온수난방에서도 같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되는 것을 단관식 온수난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용하면은 제일 끝에 쪽에 있는 방열기는 결국 식은물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안 좋겠죠. 따라서 증기난방처럼 증기난방은 공급하는 증기 공급관과 증기와 식은 응축수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게 복관식인데 온수난방도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보내는 송수관과 방열기에서 열 발산하고 난 다음에 식은 물을 회수하는 환수관을 분리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 공급할 때 각각 방열기를 통과하고 나면 식은 물만 따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쭉 마지막까지 돌게 한 다음에 순환한 다음에 보일러 본체로 되돌아오는 이런 방식이죠. 공급하는 관과 식어서 되돌아온 관들이 별도의 관을 흐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게 복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를 공급하는 방향에 따라서 상향 공급식, 하향 공급식 또는 상향식, 하향식 같은 말입니다. 공급자를 삭제를 해도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층별로 방열기가 있을 때 증기난방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올라가면서 공급을 계속하고 식은 물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보일러로 순환시켰어요. 공급하는 입장으로 보면 올라가는 동안에 올라가면서 공급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하니까 공급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 위를 향하면서 이런 경우는 상향 공급이고요. 보일러 본체에서 이와 다르게는 보일러 본체에서 무조건 최상층까지 올려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공급하는 거예요. 방열기를 층별로 이처럼 내려오면서 공급하면은 그리고 이제 식은물은 한꺼번에 받아서 이렇게 보일러를 회수를 하겠죠. 자, 내려오면서 공급하면 이러면 뭐예요? 하향 공급식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방식 구분 이외에 특징이 중요하게 잘 나오고요. 2차 실기 주관식에서는 아주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온수난방은 주로 무엇과 구분하냐면은 증기난방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은 증기난방이다, 온수난방이다 구분하는 것은 사실 방열기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증기난방 특징 그러면 서로 온수난방과 비교하고 온수난방 특징 그러면 증기난방과 비교를 합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이 대류난방이에요. 대류난방은 어떤 기기를 사용해요? 방열기를 사용하죠. 방열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류난방처럼 직접 공기가 움직이면서 이처럼 순환하면서 이렇게 난방이 되는 게 아니고 방이면 방, 바닥, 벽이면 벽, 천정이면 천정 전체가 통째로 가열면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사열을 뿜어내서 난방을 하는 게 뭐예요? 복사난방이죠. 나중에 보면은 복사난방의 특징은 그러면은 그냥 대류난방, 즉 방열기를 사용하는 방식하고 특징을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증기난방 특징 그러면은 복사난방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온수난방과 온수난방 특징 그러면 증기난방과 비교를 하고 이 증기든 온수든 간에 다 방열기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사난방 특징 그러면은 바로 방열기를 사용하는 다른 방식, 즉 대류난방 방식하고 특징을 구분지어서 사용을 합니다. 밝힙니다. 자, 온수난방 특징은 지금 이게 방열기 사용하는데 온수를 공급해서 온수 방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째, 예열 시간이 길다. 증기보다 아무래도 첫째, 온도가 낮고 두 번째, 배관 전체에 전부 다 흐르고 있는 온수가 다 일정 온도가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열을 뿜어내고 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관에도 다 온수가 들어있고 방열기에도 온수가 들어있고
보일러 본체로 되돌아오는데 보일러 본체에도 물이 다 채워져 있죠. 이곳에 다 물이 채워져 있는 방식, 이게 뭐예요? 온수 보일러죠. 온수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배관 연결된 부분에 들어있는 모든 물까지 전부 방열기까지 다 채워져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정상적으로 대표해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열이 뿜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정상 온도가 될 때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예열 시간이죠. 전체적으로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데피려면은 예열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물은 비열이 큽니다. 물 비열이 크다는 것은 많은 열을 넣어야지 온도가 1도 올라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많은 열을 뿜어내도 밖으로 버려도 온도가 1도 조금씩 떨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뜨거워진 물은 열을 어느 정도 많이 뿜어도 이 자체가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내려간다든지 그런 게 드뭅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가 급변하고 갑자기 온도가 막 바깥에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온도 조절하기가, 방열기의 온도 조절하기가 좋습니다. 이 방열기 온도가 수시로 너무 심하게 변화가 되면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주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민감하다면.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온도를 조절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온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미세하게 온도 변화 자체도 적거니와 미세하게 온도 조절하기가 쉬운데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증기를 좀 온도를 낮추고자 방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증기를 안 보내고 차단하면 금방 온도가 떨어져서 식어버렸다가 좀 증기를 집어넣으면 금방 뜨거워졌다. 그래서 이 방열기 자체의 온도를 조절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외기온도 급변에 대해서도 온수 방열기를 사용할 때는 온수 온도 조절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혼동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동결의 위험이 적다. 먼저 4번, 5번부터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방열 면적은 방열기의 표면적입니다. 겉의 면적이에요. 그게 왜 넓어야 될까요? 증기보다는 온수가 덜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덜 뜨거운데 그게 물이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덜 뜨겁기 때문에 그만큼 열량 뿜어내는 열량은 적죠. 따라서 뿜어내는 열량이 적은 상태 같으면 어떻게 해야지 난방이 충분히 돼요? 방열기 자체가 커져야 돼요. 공기와 실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커져야 돼요. 그렇겠죠? 따라서 방열기 면적이 넓어지면은 그 넓은 면에 실내 공기와 접촉해서 열을 충분히 뿜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온수 난방을 할 때는 방열기를 크게 해야 됩니다. 방열기 면적이 넓어지고 뿐만 아니라 온수는 지하 기계실에 보일러가 있을 경우에 물을 다 공급하기 때문에 높은 건물 층수에는 물을 쏘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공급하기가. 그래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증기 보일러를 가동하는 경우는 보일러의 물 자체가 다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죠.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보일러 자체에서 발생한 증기면은 배관 자체의 증기만 공급하면 되죠. 증기는 가벼우니까 높은 고층까지도 어때요? 잘 공급이 돼요. 그러나 온수인 경우는 물이 무거우니까 건축물 높이가 높으면은 잘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죠.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다. 5번, 방열기 표면 온도가 증기 난방에 비해서, 증기 방열기에 비해서는 좀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겠죠?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우려가 더 적습니다. 증기 난방에 비해서. 증기 난방은 일반적으로 표면이 103도, 102도 그래요. 100도가 훨씬 넘습니다. 증기 방열기 같은 경우는 이러면 엄청 뜨거우니까 화상 입을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온수 난방은 그렇지가 않죠. 100도보다 훨씬 못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80도 정도 되고요. 표준으로는 이때 실내 온도 난방을 할 때는 실내 공기 온도가 18도 정도로 난방이 되어서 방열기와 실내 온도 차이가 표준으로는 62도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결의 위험이 적다 그랬는데요. 온수 방열기는 이 방열기 전체에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배관 전체 모두 속에 뭐가 차 있죠? 물이 다 차 있습니다. 물론 이 물은 보일러로 되돌아가는
이 환수관과 연결되어 있고 또 본체 내에도 전부 물이 가득 차 있죠. 이러한 시스템이 온수난방입니다. 따라서 온수난방에서 동파가 일어난다, 동결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이 얼음이 어는 온도, 물이 어는 온도, 동결 온도 밑으로 다 식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방열기 한쪽만 이쪽만 언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물이 식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덜 식은 물은 위로 이렇게 순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방열기도 얼어붙으려면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물이 다 얼어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증기난방은 좀 다릅니다. 증기는 입구에서 증기가 들어와서 열을 이렇게 발산하고 나면은 밑바닥에 응축수가 조금 고인데요. 표준 상태에서 1기압 상태에서 물은 1리터가 100도에서 증발하면은 수증기가 얼마로 되냐면 약 한 1840 정도로 약 180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1800배 이상으로. 따라서 증기가 1800 이상의 1800리터 이상의 증기가 많이 유입이 되어도 밑에 응축수가 되는 것은 조금밖에 안 고이죠. 따라서 동파가 된다는 것은 이 전체가 방열기가 차가운 냉기를 받아서 영하의 온도 외기와 접촉해서 동파가 되더라도 밑바닥에 고여있는 조그만 물만 얼면은 금방 동파가 돼요. 물의 양이 밑바닥에 고인 것이 응축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물의 양은 식기도 금방 식습니다. 그러나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배관 계통 전체, 방열기 전체, 나머지 회수가 되는 환수관도 전체 따뜻한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방열기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게 동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전체가 다 식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온수난방이 오히려 동결의 위험이 적다. 그렇게 특징이 됩니다. 이걸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증기난방이 동파가 어때요?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이게 더 뜨거울 텐데 왜 이게 동파가 되지? 그렇게 혼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뜨거울 때는 물론 동파가 안 되죠. 이게 식기 시작했을 때 영하의 온도로 떨어졌을 때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온수난방 배관은 첫째, 배관 구배. 구배라고 하는 말은 경사도다 그랬죠. 배관을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이렇게 기울인 것도 있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기울인 것도 있죠. 이런 것을 경사가 진 걸 보고 구배라고 합니다. 자, 배관 구배는 온수난방을 할 때는 팽창 탱크, 물을 공급해주는 그 탱크를 향해서 무조건 상향 구배, 위쪽으로 약간씩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는 250분의 1 이상. 이 말은 250cm가 진행이 되면은 높이가 얼마? 1cm 정도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사도를 250분의 1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관식이면서 중력순환식 또는 자연순환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주관에 대해서 상향 구배하라 그랬는데 주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방열기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 방열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방열기 위쪽으로 관을 뽑아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겠죠. 이런 부분, 수평으로 달리는 이런 부분을 주관이라고 해요. 물론 회수할 때도 어때요? 모아가지고 보일러를 향하는데 이런 부분이 주관이라고 합니다. 이 주관을 향해서 상향 구배를 하라. 위쪽을 향해서 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복관식으로 되는 경우 단관식과 복관식은 다르죠. 송수나 환수, 보내는 물하고 되돌아온 물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이건 복관식이고 이 밑에 쪽이 회수가 없고 그냥 갔다가 열 발산하고 다시 나와서 열 발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냥 그 관 이렇게 뽑아서 연결하는 거, 회수하는 거 이런 건 단관식이죠. 자, 복관식은 처음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는 하향식으로 하는 것과 상향식으로 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하향식은 뭐예요? 본체에서 최상층까지 올려서 내려오면서 공급하는 방식. 상향식은 뭐예요? 보일러에서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직접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고요.
하향식인 경우는 송수중앙이나 환수중앙이나 모두 다 밑에 쪽을 향해서 하향 구배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상향식은 송수관 뜨거운 물 보낼 때는 상향으로 하고 환수관일 때는 내려올 때는 하향 구배로 하라 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죠. 상향식일 때는 이 구간이 약간 이렇게 상향으로 하라 이거고요. 방열기 연결하고 방열기에서 내려올 때는 약간 이렇게 하향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좀 심하게 과장돼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순환식. 강제순환식은 온수난방에서 어떤 걸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순환 펌프를 사용해서, 순환 펌프는 또 어디에 설치해요? 보일러 본체 가까이에 되돌아오는 물 있는 쪽에, 환수관 쪽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터 부위가 어떻게? 수평되게 설치를 한다. 이 강제순환식 같은 경우는 배관 자체도 어떻게? 수평으로 유지한다.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사실 이렇게 강제순환이 아니라 중력순환식, 같은 말로 중력순환식이 같은 말로 자연순환식이라고 한대요. 자연순환식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강제순환식 순환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배관 자체가 수평으로 유지가 되고 되도록이면 배관 도중에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배관 도중에 공기가 체류하게 되면 순환펌프에 빨려 들어올 때 펌프실 상부에 공기가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가 잘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배관 자체에 공기가 체류하면은 순환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나 배관 계통으로 흐르다가 높은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높은 부분 쪽에 공기가 자동으로 빠질 수 있도록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용어 설명이 조금 나와 있죠. 구배. 배관 내의 요체의 흐름 경사각에 따라 구분하는 것. 배관의 경사도를 말합니다. 상향 구배 그러면은 윗방향으로 흐르는 것, 끝 올린 구배라고도 한다. 흐름 방향으로 봤을 때 출발점 여기면은 이쪽을 향해서 오른쪽을 향해서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윗방향으로 배관이 경사지게 설치가 된 거. 이것을 상향 구배라고 한다. 반대로 밑에 쪽을 향해서 흐르게끔 배관이 경사가 밑으로 나 있다 그러면은 아래로 흐르는 것을 끝 내린 구배라고도 하고 하향 구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팽창 탱크 설치 부분이 나오는데요. 온수 보일러에 설치하는 팽창 탱크 제3장 편에 참조하면 됩니다. 온수 보일러에 설치가 되는 압력 방출 장치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장 부속 장치 편에 보면은 온수 보일러의 압력 방출 장치 이 부분에 방출 장치 이 부분을 참조하면은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목적, 안기 방법 거기도 소개되어 있죠. 온공장 보온. 보일러 본체 내에서 가열하면 온수가 최적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본체를 밖으로 밀어내죠. 따라서 그대로 방치하면 본체가 부풀어 오르거나 또는 본체의 배관 계통 내에서 압력이 팽배해서 파열이 된다든지 그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정상적으로 또는 정상적이든 어쩌든 간에 팽창하는 압력을 흡수를 해주는데 이유는 본체에서 환수주간부에 연결을 해서 팽창 탱크, 물을 공급하는 탱크를 설치하면 보일러 본체가 속에 온수가 팽창할 때 이 관을 따라서 역류해서 그 압력이 뒤로 밀려서 팽창 탱크 수면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일러 본체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이쪽 관을 통해서 이 팽창 탱크하고 환수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관 자체를 팽창관이다. 그렇게 부르죠. 자, 이처럼 팽창 압력을 흡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 빼기 역할을 한다. 온공장 보온의 두 번째 공기 빼기 역할은 환수관 쪽으로 이렇게 물이 순환해서 딸려오다가 혹시 물 속에 공기가 차 있다면 에어가 섞여 있다면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관을 통과할 때 위로 공기가 떠오르게 되죠. 즉 팽창관을 통해서 팽창 탱크 쪽으로 공기가 저절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공기 빼기 역할도 되고요. 세 번째 온공장, 세 번째 장 높은 수면 보일러보다 높은 위치에 팽창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수면의 높이만큼의 수압이 항상 일정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 높이만큼 물이 누르는 압력이 보일러 본체에 적정하게 항상 유지가 되는데, 보일러 같은 장치, 뜨겁게 증기가 발생하고 온수가 발생하는 장치, 이런 기계들은 속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동이 너무 심하면은 빨리 망가져요. 압력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렇게 너무 급변하게 되면 자동차로 말하면 급출발 급제동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치들은 속의 내부 압력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안정적이죠. 장치 내부의 일정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이유는 팽창탱크 수면이 어때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수면 높이에 따른 수압이 보일러에 똑같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온공장 보호입니다. 보일러에 부족한 물이 있을 때 혹시 누설이 됐거나 어디 물을 뺐다든지 이럴 때는 팽창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다시 공급이 됩니다. 물론 팽창탱크에는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죠. 이 동그랗게 그려진 볼탭에 물이 공급되는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뽁 빠져서 볼탭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물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온수가 넘침으로 인해서 열손실을 방지한다 그랬는데요. 보일러 본체 위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대표적인 물론 방으로 보내겠죠. 방으로 보내는 이 관이 뭐냐? 송수관인데요. 이 나가는 쪽에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운 물 때문에 팽창이 되면은 그 팽창하는 압력을 이 거꾸로도 역류시키기도 하지만 송수관 위쪽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방출될 수 있도록 팽창탱크 쪽으로 이렇게 넘겨 놓습니다. 이처럼 팽창탱크 쪽으로 넘어가서 이 팽창하는 압력을 사람으로 말하면 욱 하고 뱉어내는 이 관. 이게 증기보일러 같으면 속에 압력이 초과될 때, 설정 압력 이상으로 정도 이상 초과될 때 밖으로 증기를 뿜어내는 밸브가 있죠. 그게 안전밸브죠. 그런데 온수보일러는 이것을 안전밸브라고 안 하고 안전관이라고 합니다. 안전관, 세이프티관 또는 도피관, 릴리프관 이런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 관을 통해서 초과되는 압력에 해당되는 온수가 밖으로 뿜어졌어요. 그러면 버리는 게 아니라 팽창탱크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온수가 넘어가더라도 어때요? 열손실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팽창탱크는 바깥에 공기가 통하는 개방식이 있고 바깥에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밀폐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수 온도 85 내지 90도라고 하는 경우는 온수 온도에 따라서 보통 온수식을 말하죠. 보통 온수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온수보일러는 개방식 팽창탱크를 설치하고 온수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고온수식으로 사용하는 온수난방일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100도 이상인 그런 밀폐식의 팽창탱크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해놔도 관계가 없어요. 설치 높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팽창탱크 자체 내부에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밀어넣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본체보다 또는 최고층의 방열기, 제일 높은 쪽에 있는 방열기보다 무조건 어때요? 1m 이상 높은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중간에 방열기가 있다. 보일러보다 높은 위치에 방열기가 있다. 그러면 방열기보다 1m 이상 또는 배관이 어때요? 흐르는 배관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그 배관보다도 1m 이상 높게. 자고로 최고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어떤 온수 배관 계통이나 방열기나 또는 방열면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최고층에 있는 배관보다도 무조건 1m 이상 팽창탱크의 수면이 높도록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밀폐식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할까요? 개방식에서는 일정한 물 높이만큼 수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눌러주는 압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높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밀폐식은 그 높이에 따른 수압 대신에 압축 공기로 직접 밀어넣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밑에 하단에도 나와 있죠. 팽창탱크의 자세한 그림 설명. 어디? 부속장치 3장에 있어요. 3장의 부속장치편에 온수보일러의 안전장치, 온수보일러의 압력 방출장치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개방식 팽창탱크의 그림이죠.
팽창 탱크가 물론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바깥 공기와 이렇게 통하도록 되어 있죠. 통하는 공기관이니까 뭐예요? 통기관 그렇게 말하고요. 공기가 배출되는 관, 배기관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랗게 수면 위로 떠 있는 것이 볼탭이 있고 볼탭을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곳에 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일정 수위 이상으로 차 올라오면은 급수관의 이 입구 쪽이 이쪽에 나오는 쪽이 딸깍하고 닫히게 되죠.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이쪽에 수동으로도 밸브가 있는 게 좋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다면은 얼른 이것을 잠궈줄 수 있도록. 자, 이런 밸브를 잠궈서 조치를 못한 경우에 물이 계속 차올라올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팽창 탱크 바깥으로 넘치지 않도록 일정 수면 높이가 되면 그 넘치는 물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위쪽 부분에 배관 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쪽으로는 넘치는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볼탭이 고장났을 때 물이 그냥 빠져나가도록. 이러면은 넘칠 물수관 이렇게 말해서 일수관. 일이 넘칠 일자가 뭐냐면 일, 월, 화, 수 할 때 태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넘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해, 일. 바다, 해, 넘칠 일. 그렇게 말하죠. 일수관. 영어로는 물이 넘어서 흘러간다. 넘어서 오버. 그 다음에 흐른다. 영어 flow예요. flow, F-L-O-W. 그 다음에 오버는 O-V-E-R. 오버. 그냥 오바 이렇게 말하는데 오버, 플로우관.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이 팽창 탱크를 간혹 주기적으로 청소할 때 물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좀 밑바닥에 쌓였을 때 이것을 배출해 주기 위한 밸브를 답니다. 이처럼 하부에 밑에 쪽에 밸브를 다는데 밑바닥에 고여있는 저장 탱크나 기타 등등 이렇게 고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드레인이라고도 해요. 응축수를 드레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기름 탱크, 저장 탱크, 급수 탱크 할 것 없이 뭔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의 밑바닥에 고인 이런 찌꺼기 불순물을 빼주기 위한 것을 드레인 밸브 그렇게 말하고요. 드레인 밸브. 그러나 이것을 이 밸브는 드레인 밸브인데 이 설치된 관은 뭐라고 그러냐? 물을 그냥 배출하는 관, 배수관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지금 설명이 일수관, 오버플로우관, 밑에 더러운 거 빼주는 배수관, 그리고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5번 급수관, 그 다음에 바깥에 공기가 통하는 뭐예요? 배기관, 통기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보일러 본체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팽창하면은 팽창 탱크 쪽으로 넘겨서 뜨거운 물을 다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팽창 압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본체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밖으로 버리지 않고 팽창 탱크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도록. 증기 보일러 같으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보일러에서 갑자기 초과되는 팽창되는 압력의 증기를 밖으로 빼주기 위한 것이 안전 밸브에 있는데 이건 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팽창 탱크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안전 밸브가 아니고 안전관. 같은 말로 도피관, 도피한다. 같은 말로 릴리프관. 이런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 환수관에 설치하는 게 있죠. 보일러 되돌아가는 환수관 쪽으로 붙여서 설치해서 부족한 물이 공급되기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3번 팽창관이라고 하는데 팽창관에 연결된 위치가 그림상으로 본문상에 보면은 팽창 탱크 밑바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밑바닥보다 약간 띄워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팽창관이 연결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팽창 탱크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25mm 이상으로 돌출시켜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옆쪽에다 연결할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25mm 이상의 위쪽 부분에서 인출을 해서 연결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뭘까? 바닥에 고여있는 찌꺼기가 팽창관 속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띄우는 겁니다. 팽창 탱크 밑바닥에 쌓여있는 찌꺼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 배수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때 빼주는 그 관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밀폐식 팽창 탱크입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에는 팽창 탱크 자체가 밖으로 공기가 통하는 게 전혀 없고요. 상부 쪽에는 내부의 압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처럼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속의 내부 구조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외부로 보여주는 4번에 뭐가 있어요? 수위계 달려있죠. 증기보일러 본체 같은 경우는 이걸 명칭을 수면계 하죠.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 높아지는 압력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보일러 강제로 밀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초과되는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5번을 통해서 릴리프 밸브, 같은 말로 안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팽창 탱크 내에 과도하게 초과되는 압력을 밖으로 분출하도록 뿜어내도록 되어 있고요. 팽창 탱크 위쪽에 물이 들어있는 위쪽 상부에는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 왜? 이게 설치 높이가 보일러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부에 압력을 가해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바로 6번 항목 되어 있죠.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프레셔가 연결되어 있어요. 즉 압축기가, 공기 압축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기로 불어넣습니다. 즉 압축 공기를 불어넣는다. 즉 컴프레셔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물이 보일러로 공급되겠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관, 팽창 탱크를 뚫고 돌출돼서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이 팽창관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보일러의 주관, 즉 환수 주관에 연결되면 좋겠죠. 이 주관은 사실 연결된 주관은 환수 주관, 환수되는 관에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볼테빈이 뭐니 그런 게 없어서 급수관, 물이 공급되는 관도 연결이 사실 돼야 됩니다. 그 연결이 되는 관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팽창관에다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뭐예요? 급수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팽창 탱크 밑바닥에 딱 바닥에 일치해서 관을 하나 연결해서 평상시 밸브 잠가 놓는데요. 더러운 찌꺼기가 쌓였다든지 할 때 역시 개방식 팽창 탱크처럼 밑바닥을 통해서 더러운 걸 배출시켜 줄 수 있는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수 방열기는 이 단원의 현재 7장 단원의 맨 앞부분에 보면은 설명을 했었죠. 그림을 그리면서 칠판 필서로 했는데요. 방열기 설치하는 요령은 증기 방열기나 온수 방열기나 비슷합니다. 주형은 바닥에 붙여서 대신에 벽하고는 50 내지 60mm. 그 다음에 벽걸이형 액자처럼 벽에 붙여하는 것은 바닥으로부터 150mm 이상 띄워서 그 다음에 외기와 바깥의 찬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창문 아래쪽에 설치한다. 그런 것이 기본적이죠. 이 방열기 설치는 바로 현재 단원의 맨 앞부분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수 배관을 시공하는 방법 중에 편심 줄이개, 이 편심은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그림상으로 보면 아시겠죠? 이쪽은 넓은 관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고 이쪽은 작은 관을 연결할 수 있는데 관의 중심이, 부속의 중심이 서로 다르죠. 이쪽은 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중심선으로만 보면 아래쪽에서 이쪽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고요. 반대로 요 줄이개는 중심이 위쪽에서 어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사실은 부속을 뒤집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80도 돌려서 이렇게 배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왼쪽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면 효과가 상향 구배 효과가 납니다. 큰 배관을 흐르다가 관경을 바꿀 때 이렇게 자항관으로 갔는데 만약에 편심 줄이개 모양이 이렇게 연결됐다. 그러면은 유체 흐름 중심선이 이렇게 위쪽을 향해서 흐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상향 구배의 효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중심선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향 구배, 하향 경사를 갖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이개라는 명칭은 영어로 하면 reduce, R-U-D-U-C-E에서 ER 붙여서 reducer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reducer라고 안 하고 reducer라고 일본식 영어 발음을 사용하기는 한데 원래 영어로 읽을 때는 reducer입니다. reducer, reducer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reducer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줄이개라고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레듀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심 레듀샤, 편심 줄이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배관을 분기하거나 합류할 때는 어떤 원칙을 지키는가? 먼저 분기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쪼개내는 거죠. 가지를 쪼개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류할 때는 합하는 건데, 가령 분기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쪼개내는 거, 딴 쪽으로. 그러면 이런 부속을 사용해야겠죠. 영어로 T자 모양으로 된 거. 그 다음에 합류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고 있는데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합해지는 지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배관이 서로 정체되거나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압력이 서로 감쇄가 되거나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을 해야 됩니다. 사실 수직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것보다는 Y로 합해지는 게 더 좋죠. 합해질 때는 T라는 부속 쓰는 것보다 이렇게 Y로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사이드로 이렇게 측면으로 합해지도록 이렇게 배관을 하는 게 훨씬 마찰이 적고 그 다음에 서로 압력의 손실이 적습니다. 그다음 분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90도로 꺾어지는 쪽은 유량이 적게 분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Y자로 분배를 하면은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그 다음 지관의 배관입니다. 지관은 가지관이죠. 주관에 대해서 가지관을 뽑아낼 때는 되도록이면 45도 각도로 수직으로 뽑으면은 갑자기 흐름 방향이 바뀌어서 유체 양이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배관을 해서 뽑아내는 게 낫다. 지관은. 이게 온수관이나 증기관이나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온수관도 그렇고 증기관도 그렇고 서로 상향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 하향일 경우는 위쪽으로 한 다음에 올려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를 수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약간 기울여서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공기 빼기 밸브는 어떻게 설치하느냐면은 공기 빼기 밸브는 수동 있고 자동인데 대부분 자동을 사용하죠. 수동인 경우는 아무래도 조작이 용이한 곳, 사람이 손이 닿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하고 공기 빼기 밸브 전에 밸브는 축을 수평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밸브 축을 수평으로 한다. 이 밸브 돌리는 이게 손잡이인데 손잡이 돌리는 이 밸브의 축이 수평으로 되게 하라는 말은 밸브가 어떻게 돼 있다. 밸브 방향은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만약 흐름이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하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관이 있다고 치면은 이 꺾어진 윗부분에서 공기가 체류하기가 쉽습니다. 내려가기가 어렵죠, 물이. 또 공기는 따라서 내려가기 어렵고 가벼우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이 상층부에 고이기 쉬운데 이럴 때 T자라는 부속을 사용해서 위로 쭉 인출한 다음에 중간에 공기 빼기 밸브를 다는 거죠. 요것은 이제 열고 닫고 하는 밸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른 걸로 되어 있는 소위 계급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공기 빼기 밸브 기호입니다. 공기 빼기 밸브를 위쪽으로 즉 수직으로 이 파관이 돼 있을 때 밑으로 내려관이 돼 있을 때 이 꺾어지는 쪽에서 인출을 해서 공기 빼기 밸브를 달고 만약에 이제 공기 빼기 밸브를 점검 교체 이걸 갈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갑자기 끌어내면 이쪽으로 다 새겠죠. 새니까 그럴 때는 이 공기 빼기 밸브 직전에 달려있는 밸브를 어때요? 이것을 잠궈주고 이것을 교체하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공기 빼기 밸브 직전에 닿는 이 밸브는 수동 밸브는 밸브의 축, 손잡이 축이 수평으로 되게끔 한다. 이 말은 공기 빼기 밸브 연결하는 이 인출관 자체 구조가 수직으로 서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는 수시로 공기가 나온다. 그러면 공기가 그냥 원활하게 잘 빠질 수 있도록 공기의 유통이 좋게끔 돼 있어야 된다. 어떤 방해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